자, 요 질문 한번 볼까요? 일단 한번 1문단만 읽고 나서 쭉 한번 훑어볼게요. 1문단 읽어보니까 주인공이 최저소득 보장제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요 단어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최저소득 보장제가 그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은 당연히 지금까지는 이랬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도 최저소득 보장세 말이 안 나오냐? 앞으로도 최저소득 보장제인가? 아니면은 다른 제도로 바뀌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많은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읽어보시면은 그냥 문단 앞 문장이랑 뒷 문장 정도만, 맨 앞 문장이랑 맨 뒷 문장 정도만 그냥 슬쩍슬쩍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러한 문제로 기본소득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뭐의 대안이에요? 최저소득 보장제의 대안이죠. 이 문제는 뭘까요? 최저소득 보장제의 문제예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최저소득 보장제가 이 역할을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어떠한 문제가 A에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최저소득 보장제가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커버할 수가 없죠. 왜냐면 얘 때문에 나온 결함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본소득제가 나오고, 여기서 또 기본소득제 같은 문단이니까 기본소득제 설명이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또 나왔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뭐죠? 지금 흐름을 잘 봐요. 1문단 최저소득 보장제입니다. 지금까지는. 2문단 최저소득 보장제의 문제 혹은 결함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3문단에서 뭐가 나와요? 기본소득제가 나오고 4문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봐. 최저소득 보장제의 문제로 인해서 기본소득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지 딱 완벽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쵸? 최저소득 보장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제가 딱 제시만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 제시받은 이 친구 역시 문제나 결함이 있지는 않을까? 주의사항 같은 것을 말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결국 1문단, 2문단과 3문단, 4문단은 구조가 똑같아요. 굳이 여기서 또 짜보자면은 1, 2문단을 묶어주고 3, 4문단을 묶어주는데 1, 2문단에서 3, 4문단으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데 지문 부분도 살짝 볼까요? 자, 봅시다. 이 부분만 잘 읽어주면 되겠죠. 최저소득 보장제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일정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이를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는 가구별 총소득, 세금 부과 이전, 정부 지원 이전. 그러니까 세금 부과는 내가 세금으로 돈이 빠져나간 거죠. 내가 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지원은 뭐예요? 정부가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쵸? 세금은 누구한테 내? 정부한테 내죠. 정부한테 돈 내거나 정부한테 돈 받는 거 이전에 전체 소득을 가구별 총소득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가구별 총소득에 따라 정부의 개입,
정부가 빼가는 거, 정부가 주는 거 없는 그 상태 그대로 딱 니들 능력만으로 번 것에 따라서 지원 가구를 선정을 하고 동일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준대. 가령 예를 들면 최저 생계비를 80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국가라면 총소득이 50만 원인 가구는 국가로부터 30만 원을 지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80만 원을 보장받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최저 생계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정 소득을 넘어선 어느 지점부터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국가가 저소득층한테 지원금을 줘요. 방금 전에 50만원 버는 가구한테 30만원 지원해주는 것처럼 저소득층한테 지원금을 줘요. 근데 이 지원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 안 떨어지죠. 이 지원금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국가가 그냥 돈을 돈을 막 생성해낼 수 있는 거야? 그게 아니죠. 돈을 막 생성해내는 거 뭐 한국은행 여기에서 지폐를 찍어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경제적인 문제점을 불러옵니다. 지폐를 함부로 찍어내는 건 절대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국가 그대로 거기서 자원이 흐르도록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지원금은 못 사는 사람한테 주는 지원금은 당연히 잘 사는 사람한테 받아내는 게 좋겠죠. 저소득층의 여기까지가 지원금의 대상이라고 해봐요. 그렇다면은 이 구간에서 세금을 걷겠죠. 이 구간에서 세금을 걷겠죠. 그리고 보니까 이 세금을 걷고 지원금을 받는 애들은 세금을 안 낼 거 아니에요. 그쵸? 세금을 받고 그럼 지원금을 받는다는 말은 곧 세금을 안 낸다는 말과 같고 세금을 낸다는 말은 곧 지원금을 안 받는다는 말과 같으니까 결국 지원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구간은 사실 세금을 면세받는 지점이라는 뜻의 면세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면세점이라는 게 여러분들 공항에서 면세점 해가지고 면세되는 물건들을 파는 세금이 면제되는 물건들을 파는 상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면세가 되는 어떤 가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어떤 가구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그 가구가 면세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시로 따르면은 이 면세점의 가격은 한 가구의 소득 80만 원이 되겠네요. 그쵸?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뭐 누진세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저 예를 들어볼게요. 1번 여기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면세점이 가구소득 80만 원이고요. 그리고 요 부분 있죠?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이 10%라고 해봅시다. 10%라고 해봅시다. 자, 보면은 이제 1번 가구 소득 79만원 2번 가구 소득 80만원 3번 가구 소득 81만원
여기에서 몇 개 항목을 쓸 텐데, 자, 정부 지원을 받거나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것은 정부 지원, 세금, 간섭 이전의 단계인 이걸 뭐라 그러죠? 총소득이라 그러죠? 총소득에서 정한단 말이야. 80만 원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79만 원짜리 애들은 정부 지원금 1만 원을 받아요. 세금은 당연히 안 내겠죠. 얘네는 8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딱 80만 원을 벌었으니까 굳이 정부 지원금은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세금 역시 안 내도 되죠. 딱 그 구간에 딱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은 안 받아요. 5가 아니라 0이 아니라 그냥 X라고 합시다. 3번 같은 경우에 정부 지원금은 안 받는데 얘네는 저소득층이 아니네? 니들 저소득층 아니네? 그러면 총소득에 비례한 세금 내 그 세율은 10%야. 8만 1,000원이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1번에는 순소득이 정부 지원을 받았으니까 80만 원이 돼요. 2번에도 80만 원이 돼요. 정부 지원도 안 받고 세금도 안 냈으니까. 근데 3번에는 1번, 2번 애들보다 만원, 2만원씩 더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8만 1,000원이 부과되고 정부 지원금은 당연히 저소득층 면세점을 넘었기 때문에 못 받죠. 그렇다면 세금을 낸 이후의 순소득은 얼마가 돼요? 81만원 마이너스 8만 1,000원 하면은 72만 9천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3번 가구가 돈을 더 벌었는데 순소득으로 치니까 1번, 2번 자기보다 돈을 덜 번, 자기보다 능력 없는 1번, 2번 가구보다 세금을 내고 나니까 훨씬 더 못 살아졌네? 그럼 이거는 정당한 처사예요? 불합리한 처사예요? 불합리하죠. 불합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 79만원, 80만원짜리가 갑자기 소득 200만원, 300만원이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조금씩 올라가야 된단 말이지. 근데 얘들이 만원, 2만원 더 벌어가지고 81만원이 되는 순간 얘들은 순소득이 이렇게 10% 가깝게 자기들 80만원 벌 수 있었는데 70만 9천원이니까 7만 1,000원이죠. 순소득 7만 1,000원이 거의 90%잖아요. 80만원에 90%잖아요. 거의 90%, 아니, 90%가 아니지. 9%죠, 9%. 그러니까 10%에 육박하는 자기들 소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소득을 조금씩 늘릴 유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혀 없어요. 그냥 80만원 평생 받으면서 살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자산 심사에 대한 관리 비용 추가 지출, 그리고 다른 문제도 있네요. 근데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소득제를 보면은 얘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저소득층 또한 일을 한 만큼 소득이 일어나게 되므로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기 위해 사람들이 일부러 일자리를 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다. 이거 뭐야 이거?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돈을 주는 거네요. 그냥 돈을 주는 거네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요거 최저생계비의 문제점 1번을 일단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2번 관리비용 절약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자격이 있지만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어떤 의미냐면은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서류를 지출해야만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제도적으로 그 제도에 맞춰서 서류를 갖춰서 제출하지 못한다면 그 제도에 의해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의해서 보장 못 받고 소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저소득보장제에서 말한 문제점 3개를 전부 다 기본소득제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대안으로 제시된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 부분이 그냥 기본소득제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런 건 아니고 묶어놨네요. 아까 제가 여기 이렇게 묶고 구조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구조가 살짝 다르긴 한데 그 제가 말한 산문단 제가 여러분 방금 필기했다면 산문단 그거 2개를 그냥 산문단에다가 넣으면 돼요. 산문단이랑 산문단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묶었었죠. 이 묶은 거 그냥 산문단 밀어버리고 그냥 산문단만 이렇게 쓰고 산문단에서 기본소득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지울 거예요. 다 밀 겁니다. 이거 다 밀 거예요. 하나 둘 셋 뿅 밀 건데 결국은 최저소득 보장제 좋아요. 그런데 최저소득 보장제? 이런 단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본소득제가 대안으로 제시가 됐어요. 근데 기본소득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아래는구나. 하지만 기본소득제도 문제점이 있네요. 마지막 문단에선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이야기냐. 생산과 소비가 촉진되고 이로 인해 전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 예상한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는 최근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발달을 몰고 올 실험 문제와 경제 불황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현명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정리를 하고 있네요. 지금 여러분들 이 문단 정리할 때 필요하신 게 무엇이냐면은 최저소득 보장제 단점 혹은 문제점을 기본소득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기본소득제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제가 생각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은 이게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읽어보면 될 것 같네요. 일부러 좀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